여러분, 술이 간을 망치고 뇌를 썩게 한다는 이야기.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서 조금은 식상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오랜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술을 마셔도 괜찮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가지 비밀만 지키면 오히려 혈관 건강을 지키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말을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35년간 노년기 질환과 혈관 건강을 진료하며 8,0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뵌 결과 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술을 마시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 경력의 노년 행복주치의로 활동 중인 장미 박사입니다.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만나며 술 때문에 건강이 걱정돼요. 이제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라는 깊은 고민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 위험군에 속하는 경우가 무려 54%에 달했습니다. 국제노년학 저널에서도 65세 이상 남성의 57%가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인해 건강 문제를 겪는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최근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음주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72%가 혈압과 간 수치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울감, 불면증, 식욕 문제까지 회복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술을 끊지 마십시오. 대신 마시는 방법만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만 따른다면 건강하게 술을 즐기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술을 마셔도 간 수치가 악화되지 않는 방법, 혈관을 보호하며 음주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원칙, 70대 어르신이 실천해서 간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린 실제 사례, 그리고 고혈압, 당뇨, 전립선 질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술 마시는 순서까지 이 모든 귀중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당신의 10년 후 건강과 품격 있는 노년을 결정짓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니 지금 이 영상 절대 끄지 마시고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누군가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주는 일이 됩니다. 저희 채널은 대한민국 모든 시니어분들이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유용한 최신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그 가치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술을 마셔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술이 건강을 망친다고 말하지만 사실 술 자체가 우리 몸을 무조건 망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술을 마시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무너뜨린 근본적인 원인은 술의 양이 아니라 마시는 속도, 어떤 안주를 선택했는지, 물 섭취는 충분했는지, 그리고 빈속 음주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에 따르면 과음자의 78%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마시는 폭음 패턴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3배나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빈속에 술을 마시는 사람은 지방간 발생 위험이 4.2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결국 술의 양보다 마시는 방식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68세 김정주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친구들과 일주일에 2-3번 술을 마시며 소일하시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두근거림과 숨가쁨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는 정상인의 3배, 중성지방 286, 혈압은 162에 98,
그리고 부정맥 초기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술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소주 반 병 정도 마시는데 왜 이런 병이 온 겁니까? 하지만 문제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빈속에 소주를 빠르게 마셨고 안주 없이 마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물은 거의 마시지 않은 채 술을 드셨고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심장 리듬이 깨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소주 반 병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마시는 방식이 심장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70세 박상우 어르신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분은 지방간과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단 한 가지 원칙을 지키신 뒤 불과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수축기 혈압이 18이나 떨어졌으며 중성지방은 217에서 148로 크게 내려갔습니다. 수면 시간도 4시간에서 6시간 이상으로 늘었고 만성 피로감과 무기력감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술을 끊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마시는 방법만 바꾸고 나니 오히려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해졌습니다. 술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잘못 마시고 있었던 거였네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완전히 끊어야만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술을 올바른 방식으로 마시면 스트레스 완화, 인간관계 유지, 그리고 오히려 혈관 기능 회복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도 중등도 음주자는 완전 금주자 대비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17% 낮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 한 가지 원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건강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셔도 간과 혈관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원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셔도 간이 망가지지 않고 혈관 손상을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원칙, 그 원칙은 바로 술 한 잔마다 반드시 물 한 잔을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원칙 하나가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작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알코올은 위에서 잠시 머무른 뒤 곧바로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특히 몸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흡수 속도가 더욱 빠르게 올라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때 간은 갑자기 밀려드는 알코올을 해독하기 위해 비상모드로 전환되고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간세포가 손상되고 지방이 쌓이면서 결국 지방간이나 알코올성 간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술 한 잔을 마실 때마다 물을 한 잔씩 섞어 마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속도가 절반 이하로 느려지면서 간이 훨씬 여유를 가지고 알코올 해독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간세포를 보호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물은 포도당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시켜 술 마신 다음 날 찾아오는 두통, 어지럼증, 탈수 같은 고통스러운 숙취 증상을 크게 줄여줍니다. 실제로 국내 간 연구 자료에서도 술과 함께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간 효소 수치가 평균 22%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물이 단순히 숙취를 줄이는 역할을 넘어 간 손상 자체를 예방한다는 강력한 의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많은 환자분들이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방간이 심했던 한 환자분은 물통을 들고 다니며 술 한 잔에 물 한 잔 원칙을 철저히 지켰는데 불과 4달 뒤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량이 이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 원칙을 지키면 술자리를 즐기면서도 몸이 훨씬 편안하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없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첫째, 술을 마시기 전에는 반드시 가벼운 단백질 식사를 하십시오. 두부, 계란, 닭가슴살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는 것은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둘째,
첫 잔을 들 때부터 물을 함께 시작하십시오. 대부분의 분들이 초반에 빠르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물을 마시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시작부터 물과 함께 해야 합니다. 셋째, 안주는 짜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생선, 채소, 단백질 위주로 선택하십시오. 과한 탄수화물이나 튀김류는 간에 큰 부담을 주어 지방간을 악화시킵니다. 넷째,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잔을 마시고 물을 마신 후 최소 10분 정도의 간격을 두십시오. 이 방법만 실천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치솟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술이 더 건강한가요? 소주는 나쁜가요? 맥주가 더 해로운가요? 여러분, 술의 종류는 건강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알코올 도수와 마시는 속도이며 결국 우리 몸이 알코올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몸에 좋다는 와인을 빨리 마시면 간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소주라도 천천히 시간을 두고 마시면 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장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금지령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 유발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혈압과 혈당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결국 더 큰 병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술 끊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올바른 방식으로 마십시오. 이것이 진짜 현명한 건강 관리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제 환자분들께 적용하여 놀라운 효과를 본 방법이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들입니다. 종이에 적어두거나 휴대폰에 저장해서 술자리마다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음주 루틴 체크리스트, 술 마시기 전 물 2컵 마시기, 단순한 준비 작업 같지만 수분을 미리 채워두면 알코올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첫 잔부터 술 한 잔, 물 한 잔 원칙 바로 실천하기. 초반에 술이 빠르게 들어가면 혈관과 심장이 가장 위험해지는 구간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조절해야 합니다. 최소 10분 간격 유지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3분도 안 되어 한 잔을 비우지만 이 습관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급격하게 올립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을 주면 간이 해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다음날 숙취도 크게 줄어듭니다. 단백질 안주 선택하기. 두부, 계란, 생선, 콩, 닭가슴살 등이 좋습니다. 튀김류, 삼겹살, 당면, 탕수육, 떡볶이와 같은 과한 탄수화물은 간이 알코올과 지방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과부하가 걸립니다. 또한 짠 음식은 알코올에 의한 혈압 상승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술 마시는 도중 최소 2번 이상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5분 정도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간단히 걷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알코올 대사 속도도 높아집니다. 계속 앉아있는 시간과 자세는 건강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물 2컵 이상 마시기, 그리고 잠들기 전 포도당 보충을 위해 우유나 바나나 하나 정도를 드십시오. 당을 가볍게 보충해주면 다음날 두통과 손떨림 같은 저혈당 증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 몸을 이완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제 술 종류별 추천 조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맥주, 마음 놓고 벌컥벌컥 마시면 가장 위험한 술입니다. 거품이 많고 탄산이 강해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맥주를 마신다면 첫 2잔은 천천히 나누어 마시고 물과 반드시 번갈아 드십시오. 소주, 도수가 높기 때문에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잔을 10분 이상 걸쳐 마시면 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 건강한 술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당분과 탄수화물이 많아 지방간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물을 많이 마시며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와인, 도수가 낮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빨리 마시면 어떤 술보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마시고 물과 함께 드십시오. 특히 고혈압, 당뇨, 전립선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
술과 함께 짠 음식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안주 선택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당뇨 환자, 술과 함께 달거나 밀가루 음식은 위험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췌장과 심장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전립선 문제 환자, 술 자체보다 소변을 오래 참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술자리에서 1시간 이상 화장실을 참지 마십시오. 방광과 전립선에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전립선염을 앓던 한 환자분은 술자리에서 화장실을 억지로 참던 습관 하나를 고쳤고 수개월 동안 지속되던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술이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건강하게 술을 즐기는 방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지와 억압이 아니라 현명한 조절과 원칙에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10년 후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고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이 체크리스트 하나만 지켜도 숙취는 60% 이상 줄어들고 간 수치 상승도 크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했던 환자들의 상당수가 이 원칙만으로 간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특별한 약이나 보조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지 마시는 이 방식 하나만 바꾸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술을 줄이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시간을 두고 마시는 게 중요한가요? 두말할 필요 없이 시간과 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면 술의 폐해는 최소화되고 오히려 혈액순환과 스트레스 조절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빈속에 빠르게 마시면 그 순간이 바로 심장과 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술은 끊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술은 어떻게 마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음주는 술의 양을 줄이는 것보다 천천히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술 한 잔마다 물 한 잔이라는 단 하나의 원칙이 간과 혈관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단백질 안주 선택과 10분 간격의 속도 조절이 더해진다면 술로 인한 대부분의 건강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음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술을 마시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들으신 방법을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단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다음 날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한 달만 실천하면 간과 혈압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더 건강한 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술을 끊는 것이 아닌 술을 지혜롭게 즐기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이 작은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잘 선택한 하루가 평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가장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